혹시 재혼을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지 망설여지시진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결혼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동안 혼자 지내셨거나 최근에 이혼하셨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다면 재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재정 문제, 관계의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재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5가지 핵심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시면 인생 후반의 사랑 헌신,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의 결정을 너무 서두르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춘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감과 평화,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5가지 진실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재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아직 생각 중이시라면 꼭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60세 이후 재정 현실은 달라집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혼을 사랑과 동반자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결혼은 법적 재정적으로도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자금, 국민연금, 퇴직금, 그리고 자녀나 손주에게 남겨줄 자산까지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새로운 결혼 생활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들어섰다가 오히려 재정적 미래가 꼬여버리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 혜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한 뒤 전 배우자의 가입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재혼 후 그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비 마련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결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 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재혼 시 소멸되거나 제한되는 조건이 붙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새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혼 전에 반드시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정부 혜택 외에도 은퇴자금과 상속계획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혼을 하면 재정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배우자의 자산 부채, 소비 습관까지 모두 얽히게 됩니다. 공동 계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민법상으로는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혼이나 사망 시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경우라면 재혼이 그들의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산은 자녀에게 남기면 되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지만 재혼 후에는 법적으로 재산권이 달라져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2세의 김영호 씨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의 유산을 고스란히 받을 거라 믿었지만 재혼 후 새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생기면서 자녀들이 예상보다 적은 몫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가족들과 어렵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법적 절차까지 조율하며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재정 전문가나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 은퇴 준비, 그리고 자산 이전 계획까지 꼼꼼히 따져보길 권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때로는 로맨틱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미래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 재혼 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할 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역사가 함께 얽힌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분명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지만 가족관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이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가족의 전통과 감정이 함께 얽혀 들어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생각만큼 매끄럽게 하나로 녹아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성인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녀들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새로운 인연에 대해 마음 한구석에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충성심 혹은 새로운 배우자가 가족 전통이나 재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뒤섞이기 마련이죠. 어떤 자녀는 새 배우자를 환영하며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자녀는 의심과 서운함 혹은 부모님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가족 전체에 오랫동안 긴장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정의 중심이자 든든한 조부모로서 역할을 해오셨다면 새 배우자의 등장 자체가 손주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손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손주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나 손주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의 전통과 기대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재혼이 상속과 재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자녀들이 새 배우자가 기존 유언장을 바꾸거나 재산 계획을 변경해서 부모님의 유산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탐욕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부모님의 평생의 수고가 온전히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의 이정순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가 재혼을 결심했을 때 자녀들이 기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자녀들은 상속 문제, 명절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새로운 집 문제까지 연달아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도 자녀들의 사랑을 믿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혼 생활이 가족의 조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재혼으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했습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녀들의 우려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화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쌓아온 가족관계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만난 동반자와의 행복을 함께 찾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시기에 달라지는 감정적 기대와 관계의 새로운 모습. 젊은 시절 결혼을 생각할 때는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삶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결혼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제 결혼은 새로운 출발선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동반자로서의 정서적 지지와 독립성을 함께 지켜가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준비하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시기 결혼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독립성입니다. 이미 60대, 70대가 되면 대부분 각자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뚜렷이 자리 잡습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온 집, 개인적인 취미, 하루하루의 루틴이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삶에 상대방의 습관, 생활 방식 기대치까지 자연스레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만 만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서로의 경계와 공간, 그리고 정체성을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젊은 부부라면 경제적 안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지만 나이가 든 부부는 이미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된 상태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결혼에서는 함께하는 시간 자체보다도 서로의 기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의견 차이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서로의 독립성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등을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감정 경험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힘든 이혼을 겪은 분들은 그 기억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배우자 역시 각자의 지난 결혼 생활, 가족과의 관계, 사랑과 헌신에 대한 나름의 관점과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감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대화 방식이나 애정표 표현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맞춰가는 것이야말로 두 번째 결혼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산에 사는 75세의 이종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결혼 생활은 첫 번째 결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생활 리듬이 몸에 밴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새 아내는 오랜 시간 이혼 상태로 독립심이 강했고 그에게는 낯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나온 과거와 비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결혼의 독특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둘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데는 솔직한 대화와 이해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지금의 생활 리듬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혹시 집을 함께 쓰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오랜 삶이 얽히게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오해나 실망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보다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 결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동시에 법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재혼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상속 계획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일정한 법적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자녀나 손주 혹은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원하던 대로 자산이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혼 전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신탁을 설정해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이 본인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법적 문제는 의료 결정권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워졌을 때 누가 치료나 간병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대체로 배우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자녀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새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로 인해 큰 긴장감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사전에 사전연명 의료 이향서, 나 의료 대리인을 지정해두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 또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혼전계약서라니 낭만이 깨지는 것 같아 라고 망설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 재혼 과정에서 더 큰 안심을 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경제적 책임까지 혼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67세의 김순자 씨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남길 자산이 많았던 그녀는 혹시라도 새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녀들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새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경제적 경계와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은 김 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꺼려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급적이면 상속 전문 변호사나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겪게 될 혼란이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결국에는 진정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행복의 정의. 나이가 들수록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점점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은 종종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가는 출발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결혼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온 삶 속에서 행복을 유지하고 즐기며 진정한 만족을 찾는 데 중심을 둡니다. 이제
재혼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많은 분들이 결혼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사실 중년 이후의 행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동반자와 일상을 나누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지켜온 생활 방식과 리듬을 유지하며 타협하지 않는 것도 행복의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행복이라고 믿었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재혼을 준비하면서 사랑만 있으면 외로움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동반자가 있다는 건 분명 따뜻한 일이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진정한 만족감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이 그 행복을 무조건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통해 새로운 현실에 부딪히고 예상보다 불편한 제약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생활 패턴의 궁합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하루 일과 여행 스타일, 사회적 관계 관리 방식까지 자신만의 루틴이 분명하게 자리 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배우자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보다는 마찰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즉흥적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지만 또 누군가는 정해진 계획과 조용한 저녁 시간을 선호합니다. 상대방과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면 서로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을지, 혹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의 박상철 씨는 오랫동안 배우자 없이 지내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동반자가 생기면 그간의 외로움이 채워질 거라 믿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 아내는 여행과 외출을 즐기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원했지만 박 씨는 조용한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자주 부딪히게 되었고, 박 씨는 혼자일 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 꼭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전통적인 결혼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좋은가요?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관계가 더 행복할까요? 혹시 따로 살면서도 신뢰와 애정을 이어가는 형태가 더 나은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평온과 만족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켜주고 키워주는 방향이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잠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재혼은 분명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현실적인 요소들이 함께 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부터 가족관계의 감정적인 기대, 법적 고려사항, 그리고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까지 이 모든 것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시기의 결혼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혼을 통해 깊은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독립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과 잘 맞아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재정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나 사회가 말하는 정답에 맞추기보다는 진정으로 내 행복이 무엇인지 꺼내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과연 누구가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답이 명확해 보입니다. 가족 오랜 친구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사람들은 바빠지며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관계들이 예전만큼 든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6가지 삶의 기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밀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정감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기반을 다져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안정과 자립을 갖추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6가지는 여러분이 지원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보신다면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도 대비되지 않은 불안함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 재정적 안정, 평생 가장 든든한 버팀목. 물질적인 안정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둔 재정적인 기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분명히 안정과 자유,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많은 이들은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지출과 책임이 있으며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72살의 김용호 씨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급할 때는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언제든 연락하면 달려가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자녀들이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모아둔 돈이 바닥나자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자녀들 역시 주택대출, 생계비 자녀 양육 등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모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삶이란 것이 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휘청이지 않도록 미리 준비된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계획, 꾸준한 수입원, 그리고 자신의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만 타인의 도움 없이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순을 넘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저축이 마련되어 있는가? 은퇴 이후의 소득은 안정적인가? 경제적 위험 요소들을 미리 줄여놓았는가?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현명하게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빚을 피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대비하지 않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당신 곁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버팀목은 바로 당신 자신의 재정적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2. 신체 건강. 스스로 지켜야 할 자유의 기반 사람이 살아가며 절대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과 돈 주변에 도움이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결국 삶의 자유는 무너지고 맙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우리의 몸은 두 가지 얼굴을 드러냅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여유가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아끼고 걱정해준다 해도 대신 운동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식사를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노화의 속도를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건강은 결국 내 몫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유일한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누군가가 돌봐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건강 관리를 뒤로 미루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들도 각자의 삶과 일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곁에서 간병인이 되어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 타인에게 건강을 맡기는 삶은 무력감 속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건강을 삶의 가장 중요한 투자처로 여겨야 합니다. 은퇴 후 여유로워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박성호 씨는 젊은 시절 늘 활기차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조금 쉬었다, 다시 시작하지 라는 생각에 몸 관리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체력이 떨어졌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사소한 일상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이 틈틈이 찾아오긴 했지만 매일 옆에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다시 삶을 주도하려면 지금 당장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년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닌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건강 관리는 올림픽 선수처럼 혹독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작지만 꾸준한 실천입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으며 정기 검진을 성실히 받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요즘 가슴이 답답하거나 걷는 것이 힘들어졌거나 이전보다 쉽게 지친다고 느낀다면 그 신호들을 더는 외면하지 마세요.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건강한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당신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원군은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지원은 바로 스스로를 지키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훗날 누군가에게 기대야 할 필요가 줄어들고 나만의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노년의 진짜 자유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 사회적 관계. 외로움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람들과의 연결을 줄여간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이 멀리 이사가거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말동무조차 드물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든 사회적 관계망은 우리 삶에서 감정적인 빈틈을 남기고 그 빈틈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60 이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건강에도 인지 능력에도 심지어 기대 수명에도 깊이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족은 옆에 있어주겠지 라고 믿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그들에겐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더라도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유일한 존재가 되어줄 순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을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당신의 안부를 물어주고 함께 웃음을 나누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흔셋의 이정숙 씨는 오랫동안 자녀들과의 관계에만 의지해왔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직장류가 일상 속 바쁜 일정으로 인해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거나 긴 대화를 나누긴 어려워졌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오지만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주말마다 함께하던 식사 자리도 잊힌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정숙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삶이 아닌 스스로 관계를 만들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했고 동네 노인복지관의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서예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삶에는 다시 말소리와 웃음 소속감이 찾아왔고 더 이상 자녀의 전화 한 통에 의존하지 않아도 마음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친구 관계 지역 모임 또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인사까지 모두가 감정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연결입니다. 동네 마트 직원과의 짧은 안부 인사, 매주 찾는 도서관에서의 책 이야기, 노래교실에서의 웃음 한 자락. 이 모든 것이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 진심으로 웃음을 주고 마음을 환기시켜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이 관계의 폭을 넓혀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이 들어 가장 단단한 사회적 안전망은 단순한 동행자가 아닌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건 함께 웃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소중한 연결입니다. 넷, 삶의 목적.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꽃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버팀목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만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순을 넘어서면 인생의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고 오랫동안 삶의 의미를 부여해왔던 역할들이 하나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 누군가를 돌보는 책임감, 그 무게들이 점차 가벼워지는 대신 공허함이 자리를 채우곤 합니다. 자녀들은 자립하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이때 삶의 방향이 흐릿해지면 존재감마저 점점 사라진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곁에 있어준다 해도 나에게 삶의 목적을 대신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왜 오늘 아침 눈을 떴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미든 사명감이든 누군가를 위한 작은 봉사든 삶의 목적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정신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단순히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고 있는 감각을 지켜주는 핵심 동력입니다. 70살의 정인호 씨는 40년 넘게 기술직 엔지니어로 일한 후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여유로운 삶이 반가웠고 늦잠을 자고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겼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있었지만 의미는 없었습니다. 간혹 자녀들이 들러 안부를 묻고 갔지만 정 씨는 점점 스스로의 자리가 희미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무언가에 속한 삶을 살아보자고요. 지역 아동센터에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아이들에게 나무와 공구로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아침마다 눈을 뜨며 기대하게 되었고 자신이 다시금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하루는 다시 의미로 채워졌고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은 반드시 직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후배나 이웃에게 조언해주는 기쁨, 작은 화분을 키우며 느끼는 생명의 흐름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고 자기 자신에게 과제를 주는 행위까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생기 있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났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삶의 목적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데 집중할수록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걸하지 않아도 스스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5. 감정 회복 탄력성. 삶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뿌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의 시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순을 넘어서면 삶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친구와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오래 함께했던 이들이 세상을 떠나며 건강 또한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익숙하던 삶의 풍경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때로는 세상이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힘은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상실과 변화 속에서도 평온을 찾아가는 능력. 바로 이 감정 회복 탄력성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가족에게 위로를 기대합니다. 자녀들이나 형제자매 가까운 친척들이 나의 슬픔을 달래주길 바라지요. 그러나 현실은 각자 살아내느라 바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누군가의 감정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75살의 윤정희 씨입니다. 그녀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에게 기대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모두가 그녀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유족 모임에 참석하며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었고 매일 아침 감정을 글로 정리하며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윤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치유하는 힘은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만 스스로는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감정 회복 탄력성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며 고통을 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때론 글쓰기일 수 있고 명상이나 상담 또는 혼자만의 성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의 배출구를 통해 내 안에서 평화를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바람을 불어오지만 그 속에서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 회복 탄력성을 꾸준히 길러나간다면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쁨이든 슬픔이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끝까지 함께 견뎌내는 사람은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6. 변화에 대한 적응력. 멈추지 않고 흐르는 삶에 맞춰 유연해지는 법. 예순을 넘긴 삶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예전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며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어느 순간 낯설고 불확실해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세상에 자신을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르려 한다는 점입니다. 익숙했던 방식, 익숙했던 관계, 익숙했던 환경에 매달리며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며 다가오는 변화에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인생의 가능성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게 맞는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성장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78살의 이준호 씨입니다. 그는 평생 친구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라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라며 받아들이려 했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준호 씨는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손자의 도움을 받아 영상통화 기능을 배우고 온라인 역사 토론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덕분에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낯선 기술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변화에 맞서기보단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이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삶의 후반부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풍요롭거나 특별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틀에 갇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줄 아는 이들입니다.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찾고 관계가 달라지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려 하고 뭔가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유연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적응력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움츠러들지 않고 그 흐름에 맞춰 나를 조율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삶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변화는 새로운 것을 얻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문이 닫힐 때 인생은 다른 방식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을 찾을 줄 아는 유연한 태도,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예순을 넘긴 삶은 분명 많은 지혜를 품고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도 함께 따라옵니다. 가족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결국 자기 자신이 쌓아온 기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안정은 관계나 기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다져온 6가지 기둥에서 비롯됩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휘청이지 않도록 당신의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기반이 되어줍니다. 신체 건강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열쇠가 되며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연결과 삶의 활력을 되살려줍니다. 삶의 목적은 나이를 떠나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고 감정 회복 탄력성은 예상치 못한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계속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유연한 무기입니다. 이 6가지가 서로 연결되고 균형을 이루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신감, 외로움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자립심,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길 바라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 이 모든 것은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입니다. 이 6가지를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다져간다면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무력하지도 외롭지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희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의 나이를 듣고 믿지 못하며 멈춰 세운 적이 있나요?
몇 년은커녕 10년은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처음엔 단순한 칭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려 보인다는 것이 단순히 좋은 유전자나 피부 관리 때문만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 상태와 사고방식, 그리고 살아온 선택들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심리적 특징이 있으며 오늘 저는 그것을 밝히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에 집중해보세요. 그 이유를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당신 안에 꺾이지 않는 정신력.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장 거센 폭풍을 지나왔음에도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배신을 겪고 가슴 아픈 이별을 치르고 경제적으로도 한계까지 몰리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경험까지 있는 사람인데 막상 마주하면 그런 인생의 상처들이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함과 고요함이 함께 느껴지지요. 그 이유는 단순한 유전이나 피부 관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불굴의 정신력,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상태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감정의 무게는 단지 생각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부에 새겨지고 자세에 영향을 주며 걸음걸이나 표정,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까지 스며듭니다. 그 흔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난히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늘 무겁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새기고 풀지 못한 원망을 품으며 매일의 걱정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정신적 부담은 몸을 살아남기 위한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되고 이는 주름을 깊게 만들고 피부를 칙칙하게 변화시키며 극도의 피로를 유발합니다. 단지 겉모습이 늙어 보이는 것을 넘어 그들은 실제로 늙어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가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고통을 맞더라도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처는 받되 그 상처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회복력을 뿌리내린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단단하며 부정적인 감정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습니다. 그 강인함은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부는 여전히 생기를 띠고 눈빛은 살아있고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을 만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인생의 벽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오히려 웃으며 맞서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이 늙지 않았을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그 마음을 완전히 다듬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버리고 내가 겪은 고난 속에서 단단함을 찾아내고 결코 무너지는 쪽을 선택하지 않는 것. 삶은 때로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버티고 있어도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고 조금씩 침식해 오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흔적이 당신의 얼굴에 남을지 아니면 당신의 내면에서 의미로 바뀔지는 결국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가 영혼을 더 깊게 만드는 자국이 될지 아니면 외모에 새겨진 피로의 그림자가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생기 넘치고 활력이 가득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시간을 비껴간 걸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사람. 그들의 움직임, 말투 표정에서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까지 느껴집니다. 그들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낯설고 불편하고 때로는 위협적으로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집스러움과 저항감이야말로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빠르게 늙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갇히게 되고 그 안에서 점점 무뎌지며 생기를 잃게 됩니다. 굳어진 생각은 행동을 고정시키고 같은 말과 같은 표정을 반복하며 몸은 점점 굳고 무거워집니다. 그 결과는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찡그림, 굳은 턱선, 경직된 어깨. 마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얼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가볍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기보다 스스로 흐름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이라는 말 대신 한번 해볼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배우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매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도전하고 익숙함보다 새로움을 선택하며 끊임없이 진화해 나갑니다. 이런 유연함은 단순히 마음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낯선 아이디어를 탐색하며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몸도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변화에 열린 사람일수록 뇌는 더 또렷하게, 몸은 더 생기 있게, 마음은 더 가볍게 살아가는 셈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반짝임이 눈가에 맺혀 있고 주름 사이로도 생동감이 흐릅니다. 그들은 삶의 굴곡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흘러드는 새로운 리듬을 느끼고 그 리듬에 맞춰 자신을 다시 조율해 가는 것이죠. 혹시 누군가 저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궁금하셨다면 외모보다 먼저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세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안팎으로 빠르게 늙어갑니다. 반대로 삶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몸과 마음 모두에서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노화는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정체된 삶에 머문다면 몸은 현실보다 더 빠르게 무거워지고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늙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움의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변화와 마주하고 있는가? 새로운 길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왜 안 돼? 라고 말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여전히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 안에는 이미 남들보다 젊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묻게 만드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끝없는 호기심. 혹시 나이나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생기 넘치고 활기찬 이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40대든 50대든 심지어 60대든 눈빛과 말투 행동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마치 그 절반쯤 되는 나이처럼 젊고 명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비껴가고 있는 걸까?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좋은 유전자나 값비싼 피부 관리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짜 비결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젊음은 호기심, 바로 그 끝나지 않는 내면의 불꽃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젊음이라는 것을 외적인 모습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생각의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노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호기심을 잃은 마음은 몸까지 무디게 만들고 생기를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삶을 단조롭게 반복하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자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예전엔 빛났던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어깨는 처지고 눈빛은 흐릿해지며 말투는 힘을 잃고 얼굴에는 생동감이 사라져갑니다. 그들은 살아간다기보다 그저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죠. 이 모든 변화는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끝없이 호기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늘 배우고자 하고 더 알고 싶어 하며 세상과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존의 생각조차 스스로 의심해보는 유연함을 가집니다. 이들은 삶을 부담이 아닌 모험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단지 머릿속을 깨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요. 지속적인 정신자극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저하를 늦추며 심지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주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전체적인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유난히 젊어 보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겐 공통적으로 특유의 빛남이 있습니다. 눈은 반짝이고 표정은 생동감 넘치며 말할 때는 어딘가 들뜬 듯한 기대가 느껴집니다. 이들은 삶을 흘러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발견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외적인 인상은 달라집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가? 만약 그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을 손에 넣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호기심의 불꽃입니다. 진짜 젊음이란 살아온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깊이 배우고자 하고 얼마나 넓게 세상을 바라보며 얼마나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세요. 그 불꽃이 살아있는 한 세월은 절대 당신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넷째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의 얼굴에는 마치 세상의 짐이 다 실려있는 듯한 무게가 느껴진 적 있나요? 눈빛은 피곤하고 표정은 굳어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공간 자체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마치 삶이라는 거대한 짐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짓눌러 온 것처럼 보이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가벼움이 있습니다. 눈빛이 맑고 표정이 부드럽고 몸의 움직임까지 유연하며 존재 자체가 부드러운 여운을 남깁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감정의 표현 여부, 그 하나의 차이입니다. 감정이란 원래 안에만 가두어 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답답함이든 그것들을 억누르고 참고 또 삼키는 순간 몸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독성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의 독소는 서서히 신체에 전이되어 근육을 굳게 만들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으로 새겨집니다. 수년간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단지 마음속 무게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까지 변화시키는 실질적 흔적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대체로 무표정하고 웃음도 울음도 절제하며 속마음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억눌린 감정은 몸에 큰 부담을 남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상승하고 그 결과는 피부 탄력 저하, 에너지 소진,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들의 얼굴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되고 원인은 유전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감정의 무게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생기 넘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기쁠 땐 거리낌 없이 웃고 슬플 땐 눈물을 흘리며 괴로울 땐 누군가에게 털어놓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정직함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표정은 살아있고 말투는 자연스럽고 존재 자체가 생동감으로 가득합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이들은 그 어떤 고가의 제품보다 강력한 자연스러운 안티에이징 도구를 이미 갖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이 막히면
생각도 막히고 생각이 막히면 몸까지도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면 마음은 가볍고 몸은 생기 있게 살아납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피부 관리나 유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신이 감정을 안에 썩히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웃고 울고 말하고 털어놓으며 스스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러한 표현은 단지 심리적 해방이 아니라 육체적 젊음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말들, 꾹 참았던 감정들, 드러내지 못한 상처들은 모두 어느 순간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내면의 빛이 얼굴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젊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다섯째 자신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감쌉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선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방 안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고 말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온몸이 축 처지는 느낌. 혹은 누군가와 잠깐 함께 있었을 뿐인데 마치 하루 종일 감정 에너지를 다 소진한 것 같은 경험.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도 부정적인 에너지도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에너지가 단지 기분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는 노화 속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가는 젊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불평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대화를 할수록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부정적인 파동은 고스란히 우리 몸에도 각인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어깨가 굳어지며 얼굴 근육마저 긴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자연스레 그 에너지를 나이 듦이라는 형태로 드러내기 시작하죠. 아마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을 떠올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눈가는 쉽게 지쳐 있고 인상은 무겁고 표정에는 늘 짜증과 피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복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든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고 그 존재 자체가 마치 삶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밝고 생기 있게 보이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에 있어도 주변을 환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며 마치 자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흘러나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들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누구와 함께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것. 이들은 늘 주변을 살피고 자신에게 에너지를 더해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사람 불평보다는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천천히 퍼지는 독이라는 것을.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삶의 독소가 스며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킵니다. 과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세포 수준에서 노화의 속도까지 늦춘다고 합니다. 진심 어린 웃음, 따뜻한 대화, 서로를 북돋는 교류는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빛이 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유전이나 피부 관리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며 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더해주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당신을 소진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부정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연결, 기분 좋은 대화, 진심이 오가는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감사하듯 반응합니다. 결국 젊음이란 단지 외모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떤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가에 따라 몸의 리듬과 마음의 생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요즘 참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했다면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진짜로 살아있는 에너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이 어떤 관계를 선택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 자신을 두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마치 삶에 지쳐버린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 표정은 굳어있고 눈빛엔 생기가 없으며 자세조차 무겁게 느껴진다. 그들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을 준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묶여 시간만 흘려보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별 감흥 없이 밤을 마주하는 그런 삶.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눈빛이 살아있고 말을 할 때마다 주변의 공기까지 바뀌는 듯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꿈을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눈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삶을 대하는 열정. 이 모든 차이는 열정과 목적, 그 두 단어에서 비롯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다. 열정을 잃은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기 쉽다. 앞에 기대할 것이 없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은 둔해지고 표정은 굳으며 몸은 자연스럽게 생기를 잃는다. 신체는 육체적 정지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지에도 반응한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나날은 몸과 얼굴에 피로함을 새기고 아무런 불빛 없는 눈동자는 나이보다도 더 깊은 그림자를 남긴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생동감 있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고 배우고 나누며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그 에너지는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다. 그 열정은 걷는 방식, 말하는 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분명히 느껴진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염증 반응도 적으며 수명이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 직업 혹은 개인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젊음의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며 이는 곧 피부 탄력, 신체, 활력, 정신적 생기와 직결된다. 혹시 당신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좋은 유은 유전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당신 안에 아직 식지 않은 열정이 있고 삶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무언가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멈추지 않게 하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젊게 만든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단지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일상이 지루하고 반복되고 의미 없는 습관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아주 작더라도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의 이유, 나만의 불씨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나를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다. 진짜 젊음이란 몇 살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살아있다고 느끼는가에서 오는 것이다. 열정을 품고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결코 늙지 않는다. 7째, 과거를 놓아줍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안에 과거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눈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표정은 지쳐 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사람. 마치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기억 속에 갇혀 사는 듯한 인상. 사실 이는 단지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놓지 못한 과거의 흔적이 얼굴과 몸에 새겨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후회, 원망, 죄책감 같은 감정은 단순히 마음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은 몸의 긴장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높이며 결국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화를 불러옵니다. 과거는 무겁습니다. 풀지 못한 갈등, 잊히지 않는 상처, 자꾸만 되풀이되는 실수의 기억.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몸과 정신을 동시에 짓누릅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계속 매달릴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주름을 깊게 만들고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각종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분노와 미련을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대체로 굳어있고 에너지가 빠져나간 듯 피곤해 보이며 삶이 그들을 철저히 고갈시킨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삶은 그들에게서 빛과 생기를 조금씩 빼앗아 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마치 나이를 잊은 듯 가볍고 생기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며 존재 자체에서 묘한 평온함과 활력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비밀은 하나입니다. 과거를 자신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이미 지나간 일에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이상 고통에 묶어두지 않기 위해 그 기억과 감정을 놓아주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달리기보다 현재를 살며 앞으로를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그들의 젊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과학 역시 이를 지지합니다. 용서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면역력이 강하며 수명도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이지 않으면 몸도 점차 긴장을 풀고 스스로 회복하며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생기고 표정은 부드러워지며 주변 사람들까지도 편안하게 만드는 젊고 온화한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혹시 당신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피부 관리나 유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과거를 붙잡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에 갇히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 후회보다는 성장을 미련보다는 자유를 택했기에 그 빛이 얼굴에도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어떤 감정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분노이든 미안함이든 후회이든 간에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감정은 단지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몸까지도 늙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결정은 그 모든 것을 바꿉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가볍고 자유로워지며 무엇보다 더 젊어집니다. 과거는 결국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시간조차 닿지 못하는
젊음의 빛을 품게 됩니다. 혹시 당신이 왜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단지 유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아직 어려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이 강력한 심리 습관을 실천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삶과 심리에 숨겨진 진실을 다루는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늘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듣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당신만큼 흥미롭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누군가가 당신의 나이를 얼마나 잘못 짐작했는지 가장 황당했던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젊은 감각을 잃지 말고 내면의 힘을 간직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